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문법을 공부하고 있는 이기훈 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유격의 이해라는 주제로 영상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여기 목자 부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유격의 이해라는 제목이랑 조금 안 어울리게 심화라는 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의 내용은요, 여타 다른 소유격 강의들보다 조금 어려울 거예요. 학교 문법, 즉 중고등학교까지 배우는 문법보다 조금 더 나아간 내용을 다뤄볼 겁니다. 물론 제 능력이 그렇게 출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정확한 내용만 전달드릴 수 있으리라는 확신이 사실 없기는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내용도 설명의 편의성을 위해서 조금씩 왜곡시키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시면 제가 게시글에 올려놓은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셔서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일부러 틀리게 한 부분은 원론적인 설명으로 바꿔서 다시 제공을 해드리고 제가 몰랐던 부분들은 다시 탐구를 해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시간은요, 소유격의 심화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건데, 격이 무엇인가? 속격이 나타낼 수 있는 의미는 무엇인가? 즉, 속격이 소유격이랑 비슷한 거거든요. 소유격이 나타내는 의미는 무엇이 있는가? 그리고 소유격의 종류를 나눠보면 뭐가 있는가? 그리고 추가적으로 알아야 될 문법은 뭐가 있는가? 마지막으로 통사론적인 내용들까지 덧붙이면서 이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영어의 격이라는 건데요. 격은 영어로 케이스라고 합니다. 우리가요, 영어를 공부하다 보면 주격, 목적격, 이런 친구들을 배우게 돼요. 그쵸? 여기다가 하나 더 붙이면 수유격까지 배우게 되는데, 격이라는 게 뭘까요? 격이라는 건요, 학교 문법대로 하자면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와 같은 특정 문장 성분 자리에 들어갈 자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요, 선생님들이 어떻게도 설명하시냐면 문장 성분의 종류가 주어, 목적어, 그리고 하나 더 있죠? 보어. 이렇게 명사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세 개다 보니까 뭐라고 설명하시냐? 주격이 있다. 목적격도 있다. 마지막 또 뭐도 있다고 하시겠어요? 복격도 있다. 라고 설명을 하세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복격이라고 하는 친구는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없는 거라고 보셔야 됩니다. 왜? 제가 여기에서 정의를 읽어드릴게요. 자, 과거 영어는 문법적인 기능에 따라 다른 격,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 다시, 과거 영어는 문법적인 기능에 따라 다른 격, 형태를 갖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죠. 즉, 즉, 격이라고 하는 건요, 애초에 뭐랑 관련돼 있었던 거야? 형태와 관련돼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주격, 목적격, 복격이 각각 따로따로 존재한다면 복격 형태가 따로 존재해야만 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it's I, it's me. 여러분들 학교에서 it's I가 맞다고 배우셨나요? it's me가 맞다고 배우셨나요? 대부분은 it's me가 더 자연스럽다고 느끼시겠지만 정통 문법에 따르면 사실 it's I가 조금 더 적절한 표현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그걸 다루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it's I와 it's me가 둘 다 옳은 표현이라면 우린 한 가지 의문을 던져봐야 돼요. 왜? it's I 같은 경우엔 보어 자리에 뭐가 들어갔어요? 주격이 들어갔고요. it's me 같은 경우엔 보어 자리에 뭐가 들어갔어요? 목적격이 들어갔잖아요. 그렇다면 복격이라고 하는 게 따로 존재한다고 보는 거예요? 없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없다고 보는 게 맞는 거겠죠. 왜? 보어 자리에 주격을 쓰거나 목적격을 쓰고 있으니까. 오케이? 즉, 복격 같은 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편의상 선생님들이 복격 관계대명사 같은 표현을 쓰시는 건 이거 보어 자리가 빠진 거야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관행적으로 쓰는 표현일 뿐 선생님들도 복격이라는 게 실존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치는 게 아닌 겁니다. 오케이? 아무튼 자, 제가 다른 내용을 설명하면서 영어의 격이라고 하는 건 문법 기능에 따라 다른 형태를 갖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과거 영어는 아래 네 가지의 격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주격, 목적격, 소유격, 역격. 근데 주격을 영어로 하면 subjective라고도 하고요. nominative라고도 합니다. 목적격도
objective라고도 하고요. accusative라고도 합니다. 소유격도 possessive라고도 하고요. genitive라고도 하는데 둘의 차이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룰 거고요. 역격은요. 우리 사형식 얘기하죠. 사형식과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더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시고 이번 강의의 내용은 소유격이 포커스이기 때문에 다른 형태들에 대해서는 차치하도록 할게요. 자, 넘어가 보면 그러나 현대 영어에서는 역격형이 사라지고 얘는 사라져 버렸대요. 주격과 목적격은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소유격만이 별도의 형태를 갖고 있다. 따라서 주격과 목적격을 합쳐서 통격이라고 부른다. 소유격은 따로 분류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무슨 소린고 하니 John likes him. 존이 그 남자를 좋아한대. 그리고 he likes John. 이렇게 두 가지의 문장을 한번 적어볼게요. 그는 존을 좋아한대. 이러면요 되게 재밌는 포인트가 있어요. 뭐죠? 존은 지금 무슨 자리에 나왔어요? 주어 자리에 나왔죠. 그런데 존에게 특별히 따로 주격을 부여하기 위해서 형태를 부여하나요? 안 하죠. 그냥 존이라고 쓰잖아요. 근데 이 존을 목적어 자리에 갖다 놓더라도 형태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냥 목적어 자리에 쓰기만 했을 뿐인데 얘는 목적격이라고 불리고 있어요. 그쵸? 반면 he 같은 경우에는 어때? 목적어 자리에 나왔을 때는 him이라고 하는 목적격 형태를 써야 되고요. 주어 자리에 나왔을 때는 he라고 하는 주격의 형태를 쓰고 있잖아요. 그쵸? 아,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주격과 목적격이라고 하는 친구들은요. 주격과 목적격이라고 하는 친구들은 이 형태상의 구분을 하지 않는 겁니다. 옛날에는 주격과 목적격을 일반적인 명사를 쓰더라도 전부 다 새로운 형태를 부여해서 새로운 격을 부여해서 구분을 해줬는데 이제는 더 이상 형태상으로 구분이 되지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뭐라고 부른다? 공통격, 통격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반면 소유격은 어때요? 제가 전에다가 소유격을 붙이려고 그러면은 여기다 뭘 붙이면 되죠? apostrophe s를 붙이면 되잖아요. 뭐 apostrophe s를 붙여서 소유격을 표시한다는 건 별도의 형태가 존재한다는 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별도의 형태가 존재하지 않는 공통격과 별도의 형태가 존재하는 소유격을 이렇게 합쳐서 영어의 격이다 라고 부르게 된다라는 거죠. 오케이.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서도 여러분이 의아할 수 있어요. 뭔데? 이 친구들 he랑 him은 형태 구분 하잖아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죠. 아래 내용을 보시면 되는 겁니다. 현대 영어에서 주격과 목적격의 형태 구분은 인칭대명사에서만 나타난다. 인칭대명사에서만 나타난다. 즉 우리가 옛날에 초등학교 때 이마, 이미마인 이렇게 배웠을 이 친구들 있죠. 이 친구들에서만 격의 구분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요. 주격과 목적격이 이렇게 생김새가 다르죠. 그쵸? I, me, we, us, you, you는 좀 같지만 he, him, she, her, it도 같지만 they, them 이런 식으로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소유격 같은 경우에도 인칭대명사는 자기들만의 형태를 따로 가지고 있죠. 됐습니까? 자, 여기서 조금 다른 내용인데 살짝만 언급을 해드리면 제기대명사 잠깐 볼까요? 제기대명사 보니까 myself는 소유격을 갖다 붙여놓긴 했지만 나머지 격들 한번 보세요. ourself, yourself, 뭐 블라블라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들 himself, herself, itself 이 친구들 전부 다 뭐가 붙어 있어요? 목적격이 붙어 있죠. 위에 친구들은 잠깐 까먹고 잊으시는 겁니다. 제기대명사는요. 격으로 따지면 무슨 격이라고 분류하는 게 좋을까요? 얘네는 목적격이라고 분류합니다. 형태상으로도 드러나듯이. 아니 그러면 myself, ourself 이런 친구들은요. 잠깐 잊고 지나가자고요. himself, herself, itself에 집중하자고. themselves까지. 오케이. 자, 그래서 아래 예문을 통해 보겠습니다. 제가 위에서 말씀드렸던 거랑 똑같은 내용이에요. The teacher loves the students. teacher 일반적인 명사고 students 일반적인 명사죠. 인칭 대명사가 아니죠. 그래서 형태상의 특별한 격 형태 표시가 없습니다. 그리고 the students respect the teacher. students 주어 자리로 옮겨져 왔고요. teacher 목적어 자리로 옮겨져 왔는데 마찬가지로 형태 변화가 없습니다.
하지만 the baby's mother, baby에 apostrophe s가 붙음으로써 소유격을 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친구는 별도의 격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자, 넘어가 볼게요. 그렇다면 속격의 의미 관계라는 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아래 내용들을 보실 수 있겠지만 이 친구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John's portrait. 읽어보셨나요? 여러분은 이걸 어떻게 해석하셨나요? 물론 그냥 간단하게 해석하면 됩니다. 어떻게? 한국어에서 번역하는 일반적인 규칙에 맞춰서 의 붙여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존의 portrait, 존의 그림이라고 하더라도 한국어적으로도 의미가 굉장히 많아지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존이 가지고 있는 그림인지 존을 그린 그림인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쵸? 자, 그래서 아래 부분 보겠습니다. 존스의 의미를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다양한 해석을 도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The portrait that John owns. 존이 소유하고 있는 그림. 만약에 존스의 존을 소유자로 행동하는 사람으로 보고 있으면 에이전트로 보게 되면 the portrait that John painted. 그림인데 존이 그린 그림. 이런 번역도 되고요. The portrait of John. 존에 대한 그림, 존을 그린 그림 이렇게 되잖아요. 아, 그렇다면 지금 보니까 우리가 John's 명사에 apostrophe s를 붙인 걸 우리는 소유격이라고 불러왔는데 의미가 어떤 게 가능한지를 보니까 소유의 의미 말고도 주어처럼 보느냐 아니면 목적어처럼 보느냐 같은 차이도 보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apostrophe s의 형태를 소유격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게 적절하냐는 겁니다. 왜? 소유 외에도 다른 의미들을 전달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genitive, 속격이라는 명칭으로 이 격 형태를 부르려고 합니다. 앞으로는 소유격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르겠다? 속격이라고 부를 거라고요. 오케이. 아래 예문들 조금 더 볼까요? William's memory라고 하면은 윌리엄이 가지고 있는 기억일 수도 있고요. 윌리엄을 기억하고 있는 기억일 수도 있는 거고. The king's praise라고 하면은 왕이 칭찬을 한 걸 수도 있고요. 누군가가 왕을 칭찬한 걸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소유격이라고 불리는 속격의 의미가 단지 소유의 의미만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점에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 게 더 적절하겠다? 속격이라고 부르는 게 더 적절하겠다. 알겠죠? 자, 그래서 속격이 나타낼 수 있는 의미가 벌써 3가지 이상이 나와버렸잖아요. 그렇다면 얘가 표현할 수 있는 의미가 뭐가 있냐는 거죠. 넘어가 보시면 제가 지금 version 1, version 2라고 제시를 해놨습니다. 문법 교재들마다 조금씩 설명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제가 조금 나눠서 구분을 해놓은 거고요. 김종복, 김미자 교수님의 학교 영문법이라는 교재는요. 영어 임용고시생들이 많이 보는 코안의 Teacher's Grammar이라고 하는 책이 있거든요. 풀네임은 조금 헷갈려요. The Teacher's Grammar of English였나 뭐 그랬는데 코안 교재 분류와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임고생 분들 중에 이 강의를 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학교 영문법의 내용을 따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고경환 교수님의 분류를 보시는 걸 조금 더 추천드립니다. 이게 조금 더 직관적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이 번역을 하면서 알아볼 수 있게끔 교재에 나와 있는 해설은 다 옮겨 적어 놓고 교재에 없는 해설들도 제가 조금 덧붙여서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여기에서 따로 설명까지 해야 될 부분은 한 개밖에 없어요. 이 부분. 자, 우리가 흔히 동격이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형태를 배우는데 뭐 예를 들어 명사구, 컴마 이런 식으로 나와도 동격이라고 배우셨을 거고 명사구, that, 주어, 동사, 목적어 이런 경우에도 동격이라고 배우셨을 텐데 명사구, of, 명사 이런 것도 동격을 표현할 수 있다고 배우셨을 겁니다. 그런데요. 아주 드물지만 apostrophe s도 동격을 표현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다고 합니다. 저도 본 적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문법책 내용에 따르면 그래요. 오케이? 그런데 대부분은 of 표현을 통해서 동격을 표시한다 라는 것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속격의 종류입니다. 속격이 나타낼 수 있는 의미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보겠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specifying genitives, 특정 속격이고요. 두 번째는 classifying genitives, 종별 속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어떤 이미지를 나타내는 건지 한번 감을 잡아보자고요. 발음이 안 되네. 특정 속격이란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를 밝히는 속격으로서 일반적으로 알려진 소유격과 같다. 보니까 my father's new hat라고 하면은 내 아빠의 새 모자. 아빠가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Korea's future, 한국의 미래. 한국이 가지고 있는 미래잖아요. George's book, 조지가 가지고 있는 책이고요. The ship's deck, 배의 갑판이죠. 전부 다 소유자와 피소유자의 관계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익히 사용하는 수식, 피수식의 관계를 쓰자면 my father's가 new hat을 꾸미는 구조, George's,가 북을 꾸미는 구조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한편 종별 속격은 어떤 거냐면요, 어떤 종류의 것인지를 나타내는 속격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a cat's paw라고 하면은 고양이 발톱이라고 번역을 할 수도 있겠지만 앞잡이, 괴뢰라는 의미를 갖게 되고요. A summer's day, 영문학과 학생들은 아주 익숙하죠. 셰익스피어 문학을 배우다 보면은 벌써 까먹었네. Shall I compare it to a summer's day? 이렇게 나오잖아요. A summer's day라고 하면은 여름이 소유하고 있는 날이 아니라 여름철다운 날, 여름다운 날이란 의미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속성을 나타내는 그런 속격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a women's college 같은 경우에도 이화여대 같은 곳 보면은 women's college라는 말이 붙잖아요. 여자들이 소유한 대학이 아니고 여자 대학, 여자들이 다니는 대학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것도 어떤 속성을 나타내는 건지를 밝히는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그렇다면 보니까 우리가 명사와 명사가 붙어 있을 때요, 각각의 의미가 살아있으면 일반적인 명사구다라고 부르고요. 명사와 명사가 합쳐져서 제3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에 우리는 복합어 관계다라고 부르게 되는데, 비록 소유격을 여러분들이 그냥 명사구라고 받아들이시진 않겠지만 소유격 플러스 속격 플러스 명사가 아예 제3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죠. 살짝 제3의 의미, 살짝 제3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종별 속격의 경우를 일종의 복합어를 만드는 속격 관계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합어 관계에 놓인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복합어는요, 두 단어가 합쳐져서 하나의 단어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의 단어, 하나의 단어. 그렇다 보니까 얘가 하나의 독립적인 성분인 겁니다. 여기에 뭔가를 끼워 넣으려고 해도 끼워 넣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오케이? 단어 두 개가 연결됐다고 해서 사이에 어떤 단어를 집어넣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래 예시를 보면요, John's expensive shirt. 앞에를 보니까 존이 가지고 있는 비싼 셔츠잖아요. 그래서 expensive라고 하는 형용사를 존스와 shirt 사이에 끼워 넣더라도 정문, 즉 옳은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아래 보니까 a man's shop, 이거는 복합어 관계에 있기 때문에 사이에 expensive를 붙게 되면은 이상한 복합어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 내용들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이어서 보면 제가 기타 분류라고 넣어놓은 게 있죠. 소유격 관련해서 우리가 배우는 문법 포인트들을 다뤄 놓은 겁니다. 여기 내용들은요, 제 강의를 보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공시생들, 편시생들이 조금 더 주목해서 보셔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일단 독립속격이라는 건데 이 명칭 자체는 아무도 알 필요가 없어요. 임고생도 알 필요가 없고요. 공시생도 알 필요가 없고요. 수능 수험생도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뭐랑 비슷하다는 건 아셔야 되냐면 소유 대명사랑 비슷하다는 건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보니까 apostrophe s 구조가 다른 명사를 수식하는 기능을 하는 게 아니라 단 하나의 단독적인 명사구로 기능하는 속격이다. 즉 명사에 apostrophe s가 붙은 게 그냥 명사로서 쓰이고 있는 경우라고 보이는 거죠. 오케이? 이런 거 언제 쓰겠어요? 당연히 한 번 이상 언급된 단어를 생략하는 경우나 당연히 추론 가능한 경우에 이렇게 쓰겠죠. 그래서
이거랑 상응하는 구조가 우리가 that of 명사구, those of 명사구 라고 배우는 소유대명사 표현인데 아래 나와 있는 두 가지 예문과 같은 형태로 문법 문제가 출제되곤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공시 기출문장에서 가져왔던 걸로 기억을 해요. 한번 볼게요. X 표치 문장부터 보겠습니다. My report, 내 보고서가 is much more detailed, 훨씬 더 정교합니다. 세세합니다. In offering various examples, 다양한 예시들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than him, 그보다. 자, 우리가 언어적으로 발달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문법적으로 틀린 건지를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왜? 왜? 내 보고서가 더 나아, 걔보다. 말이 되는 것 같잖아요. 당연히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건 누구랑 누구야? 나와 그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엄밀하게 분석을 해보자고요. 진짜 비교되고 있는 건 나의 리포트랑 그의 리포트잖아요. 그래서 his report라고 써주거나 아니면 소유대명사로 his를 써줘야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런데 만약에 인칭대명사니까 그냥 이렇게 his라고 써버리겠지만 명사나 일반적인 명사구나 아니면 고유명사 같은 데 붙어버리면은 자기만의 그 소유대명사를 쓰는 게 어색해 보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that of something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아무튼 비교 대상을 일치시키는 문제에서 조금 더 잘 알아두셔야 되는 게 바로 이 독립속격 개념입니다. 아시겠죠? 이중속격은요, 이중소유격이라고 배우는데 이런 식으로 배우는 거죠. my friend가 가능하니 불가능하니? 불가능합니다. 왜? 관사와 소유격은 한 번에 나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해놓고 그래서 어와 my의 의미를 둘 다 나타내고 싶으면 friend of mine 이라고 쓰면 돼 라고 학교에서 배웁니다. 근데 되게 웃겨요. 영어를 아무리 공부한 적이 없는 사람도 my friend가 틀렸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문법 문제 선지로 내지 않아요. 즉 이중속격은요. 문법 포인트가 뭔지를 물어보면은 my friend 같은 어순이 안 되는 게 포인트야 라고 가르치지만 문법 문제상에서 my friend 같은 구조를 내는 거를 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건 뭘까요? 이중속격의 제약을 알아야겠죠. 이중속격의 형태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오케이. 일단 이중속격은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관사 플러스 명사 플러스 of 플러스 소유대명사의 형태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면서요. 일반적인 속격과 달리 이중속격은 되게 그 의미가 유일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대상이 여럿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합니다. 그래서 아래 예문을 보면은 He's my wife's brother 이렇게 되면은 지금 이중속격이 아니라 그냥 속격을 쓰고 있죠. 그러면은 와이프가 brother가 한 명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고요. He's a brother of my wife's 라고 하면은 와이프가 형제가 많은데 그 중에 한 명이구나 라는 걸 암시한다는 거죠. 오케이. 자, 의미는 알아봤으니까요. 이제 제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약을 외우려고 하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설명을 그냥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되는 규칙은 딱 한 줄이에요. 짜잔. 두 줄이라고 해야겠다. 2번까지 외우셔야 됩니다. NP of NPs. 제가 이렇게 형태를 요약을 해보면요. 첫 번째 제약, 첫 번째 명사구는요. indefinite, 즉 막연한 대상이어야만 합니다. 막연하다는 게 뭐야? 무관사로 사용되고 있거나 on 같은 게 붙어 있거나 any 같은 게 붙어 있는 게 막연한 거고요. 뒤에 나와 있는 것은 definite, 즉 특정한 대상이어야 됩니다. 특정하려면 보통 뭘 붙여요? the를 붙이거나 소유격을 붙이거나 등등등등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규칙에 따라서 한번 보겠습니다. The sonata of a violinist. 이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A house of a persons. 둘 다 막연한 거니까 안 된다. 근데 아래 보니까 An old friend of her mother's. No eloquence of his friends. Which story of 뭐라고 읽어야 되지?
Markhams is your favorite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친구 아무튼 특정 고유명사니까 definite 하잖아요. 제가 발음을 준비해 온다는 걸 발음도 준비를 안 하고 왔네요. 아무튼 이게 기본적인 규칙입니다. 수험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만 아시면 돼요. 그런데 이 부분을 조금 보셔야 됩니다. 특히 저도 임용을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임용 강의들을 많이 들어봤을 거 아닙니까? 임용 강사분들 중에서 이 내용을 잘못 전달하시는 분이 몇 분이 계셨어요. 몇 분이 계셨기 때문에 임고생분들은 물론 이게 임고에 나올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지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NP of NP 중에서 이 부분에 막연하지 않은 표현, 즉 this나 that 같은 표현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떨 때 그러냐면요. this나 that은요. 그 표현 자체가 여기, 저기란 의미잖아요. 거리감, 공간감을 나타낼 때 쓴단 말이야. 그래서 심리적인 거리감을 나타내고자 할 때도 쓰고요. 아주 잘 알고 있는 특정한 것을 가리킬 때도 씁니다. 한번 볼까요? I cannot stand that temper of Mary's. 아, 메리 저 성깔머리하고는 난 저 성깔머리를 참을 수가 없어 라고 잘 알고 있는 대상을 말할 때 That crazy friend of Alice is going to betray us. 저 미친 또라이 새끼가 우리를 배신할 거야 라는 거죠. 저 미친 또라이 새끼니까 that을 쓰고 있는 거고요. This idea of theirs is great. 아, 내 새끼들이 만든 이 아이디어 정말 좋은 것 같아 라면서 거리감을 나타내려고 this를 쓰고 있는 거죠. 오케이. 이런 것도 가능은 하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이거는 문법 원서들에서는 되게 자주 나오는 건데요. 관계사절의 수식을 받는 경우에는 정관사를 수식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The friend of mine who gave me this dress wants it back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관계사절이 수식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애초에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거잖아요. 수식을 해줌으로써 좀 더 구체화시키고 있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더를 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어렵지 않아요. 그냥 제가 꼭 외우라고 했던 1, 2번 규칙 보시고 나머지는 제가 드렸던 설명들만 따라오시면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하이라이트입니다.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된 계기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어퍼스트로피 S가 붙는 위치가 어디인가? 자, 지금까지 보셨던 예문들 중에서도 좀 특이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까지 명사구가요. 만약에 어디 있더라? 자, 네, 이걸로 볼까요? 명사에 소유격을 만들려면 여기에 어퍼스트로피 s를 붙이는 거라면요. 설명할 수 없는 구조가 몇 개 있습니다. 어떤 거? 이런 거. My father's new hat, the ship's deck. 볼까요? 만약에 어퍼스트로피 s가 진짜 일반적인 격 형태랑 똑같아서 그 단어의 형태만을 바꾸는 거라면요. My father's는 이렇게 분석이 돼야겠죠. 어퍼스트로피 s가 붙은 건 father다. My father가 아니라 father다. 그리고 the ship's deck 같은 경우에도 the ships 어퍼스트로피 s가 붙은 건 the ship이다. the ship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보셔야 될 겁니다. 그쵸? 근데 이게 상식적인 분류일까요? 아닐 것 같죠? 보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다루기에 앞서서 아까 배웠던 특정 속격과 종별 속격의 수식 관계를 살짝 보고 지나갈 거예요. 자, 특정 속격의 경우에는 my가 father를 한정하고 있는 반면, 즉 수식을 하고 있는 반면 a children's hospital 같은 경우에는 children을 꾸며주지 않습니다. 왜? children은 복수니까 어가 붙을 수 없잖아요. 그쵸? 그렇다면 우린 뭐로 볼 수밖에 없어요? Children's Hospital 이 한 덩어리고 어가 꾸며주고 있는 구조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런데 이 내용을 다루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잠깐 언급한 거고요. 13b A Children's Hospital을 통해서 우리는 복합어 어쩌고저쩌고를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보려는 건 이거라고요. apostrophe s는 어디에 붙는 거다? My father. father가 아니라 명사 구에 붙는 거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word group,
어군에 붙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식을 가지고 14A부터 14C까지 한번 분석해 보세요. 다른 내용 보지 마시고 여러분의 능력으로 영상 잠깐 멈춰보고서 한번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 하셨으리라고 믿고 바로 가볼게요. My cousin's new briefcase라고 하면은 위에서 봤던 거네. 이게 정답이라고 하실 거죠? 오케이. 자, 14B도 한번 볼까요? My handsome cousin's new briefcase라고 하면은 이게 정답이라고 하실 거잖아요. 오케이. 근데 이제 14C는 여러분의 머리는 이게 맞다고 하는데 가슴이 이게 틀렸다고 할 겁니다. The man standing over there 이라고 하면은 분석을 해보면 standing over there 이라고 하는 분사 덩어리가 the man을 꾸며주고 있는 거죠. 자, 지금 뭐예요? the man에 apostrophe s가 안 붙어 있고 standing over there에 apostrophe s가 붙어 있는 거 아니야. 근데 뭔가 위의 내용들 보면요. apostrophe s는 명사 구에 붙는 거라고 했으니까 이게 맞을 것 같아. 근데 우리의 상식으로는요. 분사 구에 붙는 것도 이상하고요. there이라고 하는 부사 다음에 붙는 것도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옳은 표현입니다. 오케이? The man standing over there's hat. 이거 옳은 표현이고요. apostrophe s는 the man standing over there 뒤에 붙어 있다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런데 이와 관련된 이슈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는 중심안정사라는 말을 굳이 사용하지 않았는데요. 제가 아까 관사와 소유격은 같이 쓸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관사도 소유격도 둘 다 determiners라고 하는 한정사의 일종인데 이 한정사는요. 전치한정사, 중심안정사, 후치안정사 이렇게 세 개로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중심안정사에 속하는 녀석들은요. 어떠한 경우에도 두 개가 나올 수가 없어요. 단 한 개만 나와야 됩니다. 근데 제가 관사도 중심안정사, 소유격도 중심안정사라 그랬죠? 그래서 마이 같은 어순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설명을 따르면요. 이런 것도 안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어떤 거? my, his. 소유격 플러스 소유격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소유격 중심안정사, 소유격 중심안정사. 중심안정사 두 개가 합쳐지는 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런데 이 지식이 왜 중요하냐면요. 봅시다. My cousin's new briefcase라고 하면요. 아까는 제가 그냥 이렇게 분석하면 된다고만 말씀드리고 지나갔지만 따지고 보면 분석을 잘못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My 따로 cousin's 따로 new briefcase 이렇게 분석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분석을 해버리면 어떻게 돼? 두 개의 속격이 나란히 등장해서 new briefcase를 수식하고 있는 구조가 되잖아요. 그쵸? 이것도 마찬가지야. my 따로 handsome cousins 따로 해버리면은 두 개의 속격이 하나의 명사 덩어리를 수식하고 있는 구조가 된다고요. 이러면 어떻게 된다고? 틀린 표현이 된다고.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이 문장 구조를 오해가 없이 보려면 어떻게 봐야 되냐면 my cousin 이 한 덩어리 my handsome cousin을 한 덩어리로 보고 여기에다가 apostrophe s를 붙여야만 올바른 분석으로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여기까지는 생각해 보시지 않으셨을 텐데 당연히 여기에 이렇게 붙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셨을 텐데 사실은 되게 문법적인 포인트가 숨어 있는 거라고요.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넘어가 볼게요. The man standing over there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안 된다고 했던 이유. there에 붙는 것도 이상해. standing over에다 붙는 것도 이상해. standing에 붙는 것도 이상해. 다 이상하기 때문에 the man standing over there's 라고 보는 게 적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조를요. 수형도라고 부르는 그림으로 나타나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제대로 막 보실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단어의 덩어리를 묶어 단어의 덩어리를 묶어 단어의 덩어리를 묶어 단어의 덩어리를 묶어 이런 식으로 생긴 구조란 건 좀 알아보셨으면 좋겠고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가 한 덩어리라는 거 알 수 있겠고 이렇게가 한 덩어리라는 거 알 수 있겠고 다시 그려볼까요? 이렇게가 한 덩어리 이렇게가 한 덩어리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 이 두 개가 합쳐진 게 The man standing over there's hat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수형조상 어떻게 되어 있는 거야? The man standing over there 이게 하나의 명사구 덩어리가 되는 거고요. 여기에 apostrophe s가 붙었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hat이 따라 나오고 있는 거고요. 오케이. 자, 수형도까지는 알 필요가 없겠지만 대충 이런 식으로 분류를 나누는구나.
정도만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를 보면요. 이런 속격 명사구의 특징은 of 표현을 통해 확인해 보면 잘 알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Some people's opinion 이거를 of 표현으로 바꿔보면 the opinion of some people 이렇게 되잖아요. apostrophe s랑 of랑 사실상 비슷한 의미라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을 텐데 some people, every teachers도 of every teacher 이런 식으로 그대로 자리를 공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상응하는 표현이라는 걸 좀 더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긴 명사구에 apostrophe s가 붙은 속격 명사구를 어군 속격 혹은 집단 속격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예시들을 보면은 되게 기괴하게 생긴 게 많아요. The man on the street's opinion. The people next door's dog. 심지어 이렇게도 쓰이네요. Someone I used to go to school with's sister. 참 비속어지만 개 같다는 생각밖에 들지가 않죠. 어떻게 이런 구조가 가능한가. 하지만 가능하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낯설게 느끼는 이유는요. 지금 우리가 영어를 꽤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이 이런 심화 강의까지 듣고 계신 걸 텐데도 이런 구조가 너무 어렵잖아요. 분석하기 까다롭잖아요. 그쵸? 제가 이렇게 대괄호 표시 안 해놨으면 어군 속격이란 게 있단 걸 배운 상황에서도 얘네 제대로 분석하실 수 있으셨겠어요? 아마 없으셨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of를 사용해서 풀어 쓰는 거. 제가 아까 보여드린 이런 형태로 쓰는 게 조금 더 인지적으로 더 편리하기 때문에 아래 형태로 더 많이 쓴다고요. 오케이. 그래서 아래 한번 볼게요. The people who live next door to my sister's junk field yard is an eyesore. 이 문장을 version 1 어군 속격의 형태로 쓰거나 version 2 제가 어군 속격이라고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다시 아래 문장을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이거 보니까 어군 속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맞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전부 다 분석하셨으면은 버전 1, 2가 제가 분석해 놓은 거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분석함에 있어서 되게 헷갈리셨으면 안 될 포인트가 뭐냐면 딱 봐도 문장의 본동사 이 친구잖아요. 후부터 뭐시기까지는 다 수식어일 거니까. 그리고 이 문장의 주어는 얘잖아요. 그쵸? 그러면 the people is가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신 그 상식적인 분석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렇다면 the people who live next door to my sister 까지가 하나의 명사고 여기에 apostrophe s가 붙은 거고 apostrophe s가 붙은 속격이 명사를 수식해줘서 역에 이 문장의 주어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문장에 진짜 핵이 되는 명사를 찾으라 그러면 junk filled yard가 핵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분석해요? 알 수가 없잖아요. 버전 1은 틀린 분석이야. 버전 2가 옳은 분석이란 건 우리가 꼼꼼히 짱구를 굴려가면서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직관적으로 아냐고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윗비처럼 쓰면 된다는 겁니다. 이 윗비는 어떻게 쓰고 있는 거예요? apostrophe s를 쓰지 않고 of를 쓰고 있잖아요. 이러면은 수식 관계가 더 명확해지죠. 어떻게? of부터 제가 그냥 여기까지만 끊을게요. people, who부터 끝까지. 이런 식으로 수직 관계가 드러나기 때문에 이런 문장 구조를 더 선호하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도 본 적이 많이 없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 여러분들이 알아가셨으면 하는 것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맨 마지막 파트가 가장 생소한 설명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고1, 고2, 고3, 모의고사나 공시 문제 같은 걸 보다 보면은 이 지식을 알 수가 없으면 명확하게 분석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분석할 필요가 많이 없기는 하지만. 그래서 설명을 드린 거니까 이 부분 조금 더 잘 보셨으면 좋겠고 아무튼 요지는 apostrophe s는 명사에 붙는 게 아니라 명사 구에 붙는다고 보는 게 더 옳겠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제가 언제나 그랬듯이 제가 참고했던 자료들은 맨 뒤에 적어두었고요. 제가 이 책들을 만약에 구매해서 보시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추천 독자들을 추천해드리자면 고경환 교수님의 그 교재는 학부생 전공자들이 보셨으면 좋겠고요. 조은정 선생님의 교재는 공시생들과 편시생들 그리고 김기훈 선생님 교재는 수능
수험생들과 공시생들, 김종복, 김미자 교수님 거는 임고생들이 보셨으면 좋겠고 나머지는 학부생들만 보시면 되겠죠? 전공자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번 강의가 도움이 되셨거나 신박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다른 분들께도 추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만약 이번 강의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나 불만족스러운 포인트가 있으셨다면 단톡에 들어오셔서 제게 공유해 주시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이번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